안녕하십니까. 교양경락 입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의 제목이 첫 번째 숨 고르기 인체 전면 경락 총정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5개의 경락을 배웠어요. 수태음 폐경서부터. 그래서 수태음 폐경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서 손가락 쪽으로 내려가죠. 수양명 대장경은 두 번째 손가락에서 얼굴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양명 위경은 이 눈 얼굴 쪽에서부터 얼굴을 쭉 해서 두 번째 발가락으로 내려갔죠. 족대음 비경은 엄지발가락에서 이렇게 하퇴랑 대퇴 내축해서 겨드랑이 밑에서 끝나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리고 인맥경 했었죠. 우리 정중선 앞으로 똑바로, 그죠? 그래, 이 5개의 경락이 우리 몸의 이 전면을 지나가기 때문에 인체 전면 경락 총정리라고 제목을 붙였고, 첫 번째 숨고르기라는 또 제목도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몸의 뒷부분을 지나가는 경락들을 다 하고 나면은 우리 인체 후면의 경락들을 정리하는 두 번째 숨고르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옆쪽으로 지나가는 경락들을 다 하면은 이 인체 측면을 정리하는 세 번째 숨고르기를 하면은 우리 경락이 대충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5개의 경락을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훑어봄으로써 이 첫 번째 숨고르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중간에 병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병을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진단하는 거에 대한 3가지 원칙들을 말씀해 드린 게 있어요. 첫 번째, 환자의 증세를 경청하고 가장 근접하는 병리 장부를 찾는다. 그죠? 안 그러면은 인체 전면을 다 만져봐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증세를 잘 경청해서 어디가 어느 장부에 병이 있을까, 그래서 의심되는 장부를 먼저 고른다. 두 번째, 모혈, 유혈, 경락, 유수점을 촉진해서 치료 포인트를 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경락병인가 내상병인가를 가린다. 기억나죠? 경락병이라는 것은 경락의 유주상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아프다든지 둘째 손가락을 삐었다든지 이런 거, 근골격계 질환을 경락병이라고 그러고, 내상병, 말 그대로 속이 아프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가래가 난다든지 이렇게 내상병을 구별을 해서, 경락병일 때는 오체가 뭐였죠? 근, 맥, 기육, 피부, 골이지요. 그 다음에 내상병일 때는 기, 풍, 열, 습, 조, 한, 여기 대응해서 치료 포인트를 정한다 그랬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경락병일 때는 움직이면 아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파, 화혈, 몸이 무겁고 찌뿌둥해, 토혈, 그리고 피부 감각이 이상해, 내 살 같지 않아, 금혈, 그 다음에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 수혈. 경락병은 이게 혈자리 고르기가 쉬워요. 근데 내상병은 이거보다는 조금 좀 애매해요. 내상병은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게 아니라, 이 뜨거우냐 차가우냐, 그 다음에 건조하냐 습하냐, 막혀있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걸 가지고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막혀있어, 뭐가 체해 있어, 그 다음에 가래가 자꾸 막혀있는 것 같아, 목혈, 그 다음에 몸이 너무 뜨겁거나, 그러니까 열이 너무 많거나 너무 차가워, 화혈, 그 다음에 몸이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축축해, 토혈, 수혈. 번갈아 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부 쪽에 무슨 문제를 발생시켜. 금혈. 됐죠? 그래서 진단 원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치료 원칙. 첫째, 아픈 곳은 가급적 직접 치료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대응 원리. 우리가 6강에서 그 배웠죠. 뭐 수족 대응, 두족 대응 이런 거. 대응 원리와 상병 하치 원리. 여기에 입각해서 치료점은 아픈 쪽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잡는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오행혈과 오수혈과 원극, 낙, 모, 유혈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 아까 오행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했죠. 경락병과 내상병. 그럼 오수혈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혈자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집에서는 아빠이듯이 오행혈과 오수혈은 같은 혈인데 조금 기능이 달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행혈은 조금 전에 제가 경락병과 내상병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수혈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혈, 심화 창만, 가슴 속이 딱 맥혀 있을 때 쓴다. 형혈, 열에 쓴다. 신혈, 그죠? 그 다음에 유혈, 체중 절통, 몸이 무겁고 사지가 아플 때 쓴다. 그 다음에 경혈, 신혈, 그 다음에 해천 담음,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이 나고 담음이 있을 때 쓴다. 그 다음에 수혈, 역기, 이설, 그러니까 원래 순기에 반대되는 게 역기라 그랬죠. 순기능에 반응해서 기가 역으로 발생할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원혈, 극혈, 낙혈, 모혈, 유혈 배웠죠. 원혈은 으뜸원자를 써서 혈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원혈이다. 극혈은 급성병에 쓰고 낙혈은 만성병에 쓴다. 모혈은 우리 복부 쪽에, 가슴하고 복부 쪽에 있고 유혈은 등에 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치료와 진단 원칙에 대해서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우리가 폐경서부터 한번 가보게요. 우선 폐경을 볼 것 같으면요. 폐경은 전부 다 11혈이었어요. 그러니까 11쌍 22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혈들은 제가 여기 다 각 경락마다 소개를 했으니까 굳이 다시 소개를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다고 볼게요. 폐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거 했죠. 폐경의 장상학. 폐경의 장상학을 알고 그게 이제 생리잖아요. 거기에 반대로 되는 거는 병이라 그랬죠. 폐경의 장상학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폐주기. 폐는 기를 주관한다. 이 기는 종기라 그랬죠. 두 번째, 사호흡. 호흡을 담당한다. 세 번째, 폐주피모.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 이때 피는 피부고 모는 솜털입니다. 머리카락은 발이라 그런다 그랬죠. 네 번째, 선발습강. 선발습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발하는 거는 이 발은 이게 뿌릴 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포한다. 그러니까 이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걸로 칙칙칙칙 뿌리는 게 이게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에서 비에서 받아들인 음식에서 나오는 양분하고 공기에서 받아들인 기를 합쳐서 종기라고 그랬죠. 마루종자, 종갓집 할 때 그 종기를 몸의 각 장부에다가 착착착착 나눠주는 게 이게 선발이에요. 그럼 습강은 뭐냐? 습강은
여러 장기에서 쓰고 남은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그 수분들을, 습들을 다 모아서 아래쪽 대장 쪽으로 쭉 내려보내주는 게 습강이에요. 선발 습강. 다섯 번째, 개합 줄이. 이게 뭐냐면은 개합, 열고 닫는다. 줄이 뭐냐? 땀구멍을 열고 닫는다. 그러니까 감기 때는 땀구멍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폐경을 치료해서 땀이 나게 해서 땀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폐계기우비. 폐가 외부 통로랑 통하는 것은 코이다. 폐의 병리 볼게요. 폐의 병리. 해천 담음, 기침하고 숨쉬기 힘들고 가래 끓는 거. 이때 담음은요, 가래만 있는 게 아니라 코딱지하고 눈곱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풍, 바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이 있으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속이 나은, 속이 나은은 뭐냐면은요,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말씀들 너무 많이 하면은 폐의 기운이 떨어져서 이 기운이 없어서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 이 속이 나은이에요. 그 다음 성저, 목소리가 낮아진다. 자한, 잘 때 땀 많이 흘리는 거. 이게 이제 폐의 그 병리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폐를 튼튼하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고무장갑 불기 하라 그랬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경 볼게요. 대장경 총 20상 좌우 40혈입니다. 대장은 뭐 변에 관한 걸 주관하는 거니까 제가 뭐 병리생리에 대해서 별 말은 해드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치질이 있을 적에 치질이 있을 때 위중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굳은 부분을 찾아서 피를 뽑아주면 그 뒤에 치정맥이 이렇게 그 부풀어 나온 거는 없앨 수가 없지만은 통증은 없이 그냥 수술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위경이었죠. 위경은 전부 다 45쌍 90혈입니다. 상당히 많은 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병을 잘 모르겠으면은 인체 전면에 생긴 병은 위경으로 치료하고 인체 측면에 생긴 병은 담경으로 치료하고 인체 후면에 생긴 병은 방광경으로 치료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뭐 여러 가지 병리 생리에 대해서 뭐 막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는 생리가 딱 적어져. 우선 부습,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여서 이렇게 부셔 놓는 거. 그 다음에 통강, 아래로 이렇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강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소장 쪽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내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경에 대해서도 비경은 전부 다 21쌍 42혈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경의 생리를 볼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비주운화, 이때 운반한다 할 때 소화한다 할 때 화인데 여기는 제가 수곡운화와 수습운화가 있다 그랬죠. 수곡운화라는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갖다가 위로 폐로 올려줘서 폐에서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그 으뜸이 되는 그 기운, 종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수습운화는 쓰고 남은 찌꺼기를 받아서 다시 이 밑으로 내려보내주는 거, 방광으로 내려보내주는 거, 이거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주통혈. 비는 통혈, 혈액을 통솔한다. 그래서
뭐 주기적인 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솔 해서 피가 함부로 아무 때나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코피를 흘린다든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비주 승계. 그러니까 비는 우리의 내장들이 복벽과 척추에 잘 붙어 있도록, 잘 매달려 있도록 해준다 그랬죠. 그게 안 되면은 뭐 위하수가 생긴다든지 자궁이 처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비주 기육. 비는 우리 몸의 모든 그 살을 주관하기 때문에 비가 너무 실하면은 비만해질 수 있고 비가 너무 약하면은 수척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계규우구. 비의 여러 가지 그 외부 통로는 입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비지화재순. 비의 여러 가지 그 병리적 변화는 입술에 나타난다. 그래서 입술이 터진다든지 튼다든지 하면은 비의 병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의 병리는 납매, 그러니까 식욕부진이죠. 그 다음에 복부창만, 배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 변당, 변이 이렇게 오리똥처럼 풀어지는 거, 그 다음에 윗배가 차가운 거,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위경에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수양명하고 수양명 대장경하고 족양명 위경은 안면, 그러니까 얼굴 쪽에 있는 모든 그 병들을 치료한다 해서 위경에서 많은 병들을 치료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맥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전면을 흐르는 그 정중선을 흐르는 24혈이죠. 이거는 쌍혈이 아니라 단혈입니다. 정중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임이라는 뜻은 이 맡을 임자, 임신할 임자 해서 여성의 경맥이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저기는 뭐냐면 통혈열결이라 그래서 거기 뭐 회음이라든지 뭐 곡골이라든지 뭐 만지기 여러 가지 힘든 혈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열결에다가 침을 놓으면 열결을 자극하면은 인맥경을 전부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열결 통혈 이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 나오는 오행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혈, 극혈, 약혈, 모혈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겁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숨고르기를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아주 세세한 복습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랬었지 이런 어떤 일깨우는 뜻에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첫 번째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인체 후면을 흐르는 경락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수소음 심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